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에 관한 얘기네요. 우리 5문제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설명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자, 위임위법은 수권법률이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자, 뭐다? 명확성 원칙이랑 우리가 명확성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명확성이라고 했죠. 최소한의 명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한이 아니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3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명확성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명확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 해석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안 된다? 위배되지 않는 거죠. 됐고, 그 다음 네 번째, 법률의 시행령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뭐 했다? 벗어났대요.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대단히 다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죄형법정주에 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소급표 금지가 첫 번째 나오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이 적용된다?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위헌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습니다. 됐고, 두 번째, 자, 이제 수업할 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례들을 이렇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무슨 말이냐?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면 뭐예요?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되겠죠? 전화든 인터넷이든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음란한 어떤 문서를 집에다가 갖고 종이로 꽂아놨대요. 이런 것까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 또 3번도 중요했죠. 근데 3번은 중요하지만 수업에서 안 했는데 역시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가 항로 변경죄라고 할 때 항로는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랬더니 항로를 공중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상길까지 들어가면 유추해석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에 반한다 해서 읽어보시면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반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판례의 변경.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판례 변경. 판례는 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법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왜? 법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죄형법정주의 또 틀린 거 나와 있죠. 첫 번째 읽어보시면 자 뭐가 됩니까?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산과 다른 지역의 수산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의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배가 된다. 어쨌든 뭐죠? 우리 특정 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허위는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허위라고 해석하면 유추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을 판다라고 할 때,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함부로 팔면 남용의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사 아닌 사람 약 팔면 심각한 국민적 건강에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유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상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무상까지 이럴 때는 포함해 주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3번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있는데, 자 이런 거에 우리가 건강식품 파는데 이거 잘 먹으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런 말 했다고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죄형법정지 위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미 얘기했었죠. 기본 앞에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 이런 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형벌에서는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가보면 이제 적용범위죠. 자, 그래서 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 범죄 후 법률이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의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띄엄표 떼어서 잘못해. 그 중 가장 경한 법. 그러니까 행위시법, 중간시법, 그다음에 뭐다 재판시법 세 개를 다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경한 법. 그다음에 두 번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신법 적용에 배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가보시면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법정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소시효도 신법의 법정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쭉 해서 국법의 공소시효가 아니라 신법의 법정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있죠? 자, 뭐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어떤 거다? 범죄행위 종류시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 발생은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죠.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실행의 착수시 X라고 했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다섯 번째, 자,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있는데, 자, 일단 북한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영토가 아닙니까? 영토죠. 적용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외국인 갑이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 체크하시고요.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럴 때 속인주의 적용하는 거죠. 속인주의. 만약에 이제 이럴 때 이제 뭐죠? 우리나라 사람의 뭐다 지갑을 훔쳤다라고 하게 되면 6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은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 갑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법 당연히 적용되죠. 됐고, 네 번째, 외국인 갑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뭐 했다? 위조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뭡니까? 공문서예요. 공문서. 자, 그럼 이제 문서를 놓고 들어가는 거죠. 외국인 갑이 외국에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니까 쉽죠. 배웠으니까 쉬운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 파트를 볼 때마다 이렇게 복습 문제를 간단하게 제공할 건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어려움을 벗어나지 않는 거니까요. 저를 믿고 오늘 수업에 보시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법의 서론 이런 것들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범죄론을 넘어가는데요. 자, 범죄론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